양치질만 잘하시면, 정말 양치질만 잘하시면 대부분의 충치와 잇몸 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닦고 난 다음에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길 원하는 치과의사 오수환입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양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양치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양치 방법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거는 지속을 한다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양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양치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칫솔을 너무 세게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를 닦을 때 이를 닦으면서 잘 닦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신 분들은 칫솔을 세게 잡고 이를 좀 세게 닦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치약에는 마모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칫솔을 세게 잡고 이를 세게 닦으면 치아에 마모가 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닦으면서 내 치아를 보호하길 원하신다면 칫솔을 좀 가볍게 잡고 가능한 이렇게 부드러운 방식으로 치아를 닦아주는 게 좋고요. 치아를 닦을 때는 치아에 씹는 면과 그리고 바깥면, 혀가 있는 안쪽 면들을 3면을 다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인접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이사이는 치간 칫솔이나 혹은 치실 등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하실 때 한 2분 정도는 하신다고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를 닦아주셔야 되고요. 이걸 막 빠르게 푹 하고 헹구고 마시면 안 닦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 닦이는 부분들은 계속 안 닦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서 꼼꼼하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치아를 닦고 난 다음에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입니다.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 부위에는 치은 열구라고 하는 틈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치태나 치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닦아주시면은 잇몸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약한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잇몸 염증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닦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치질을 할 때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출할 때도 칫솔을 휴대하면서 가능한 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를 닦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나서는요, 혀로 제 치아들의 겉표면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표면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요. 치아를 닦으실 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가로로 닦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로로 닦으면 빨리 닦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은 있지만 잘 안 닦여지는 게 있어요. 구석구석. 양치의 목적은 구석구석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치아의 결을 따라서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꼭 씹는 면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치약의 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약은 콩알만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치약은 과도하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또 물을 굳이 묻히실 필요도 없어요. 콩알만큼. 더 작게 짜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솔질이 중요해요. 꼭 그걸 3분 이내라는 표현이 숫자를 이렇게 구체화해서 각인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꼭 3분을 지키셔야 될 거는 아니고 가능한 한 빨리 닦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입 안에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로부터 세균들이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3분 이내에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3분이 넘었다 하더라도 치아를 가능한 한 빨리 닦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정해진 건 없는데요. 꼭 3번 닦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시고 나면 닦는다고 봤을 때는 5번도 닦을 수도 있고 6번도 닦을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치아만 너무 많이 닦으면 치아에도 좀 해로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 한번 닦고 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간식이나 이런 걸 드시고 나서는 가볍게 물로 한번 헹궈주실 수 있으면 구강위생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치질만 잘하시면, 정말 양치질만 잘하시면 대부분의 충치와 잇몸 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우선 칫솔을 고를 때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너무 뻣뻣한 모는 좀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부드럽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의 모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뻣뻣한 모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치태 등을 제거하는 거는 좀 용이하지만 아무래도 치아가 마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너무 뻣뻣한 모는 좀 피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을 선택하실 때는 치간 칫솔의 직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직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치간 칫솔들이 있는데요. 내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에 치간 칫솔이 들어갈 때 너무 얇은 것들은 또 이를 닦는데 좀 비효율적이고요. 또 너무 두꺼운 것들은 치간 칫솔이 잘 못 들어가면서 잇몸에 상처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치아 사이 공간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약을 선택하실 때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불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치약마다 불소의 포함 농도가 있지만 대략 900ppm에서 한 1500ppm 정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약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성분 중에 하나는 연마제입니다. 마모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마모제 성분이 너무 많지 않은 치약을 선택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쑤시개는 치과 의사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쑤시개를 갖고 자꾸 치아 사이를 쑤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잇몸이 자꾸 손상을 받으면서 치은이 퇴축된다고 하죠. 그래서 잇몸이 좀 내려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쑤시개 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잘 제거하시면 괜찮겠지만, 그걸 갖고 쓰시다 보면 그 쑤시는 또 맛에 또 약간 묘한 중독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 잇몸에 좀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괜찮지는 않은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붓고 피나는 게 특징인데요.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나면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하고 건들면 피가 납니다. 염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은 피나는 부위를 양치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한 4일, 한 일주일 정도 해주시면 그 부분의 염증이 이제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갖다 대기만 해도 피가 났던 부분들이 양치를 수일간 이렇게 꼼꼼히 해주시면 그 부분에 이제 갖다 대도 피도 덜 나고 통증도 덜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항상 그런 부분들의 양치를 할 때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 하듯이 양치하시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에 소를 넣어서 가벼운 진동을 주면서 그 부분을 이제 닦아주셔야 됩니다.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입 안에 존재하는 세균의 활동에 의한 영향입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치주질환, 잇몸병 같은 것들이 입냄새를 많이 나게 하고요. 또 충치가 있는 경우도 입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들은 내가 전신질환이 있을 때, 당뇨라든가 아니면 간이 안 좋거나 혀에 백태 같은 것들이 많이 껴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구강 내에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한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세균들이 입안 내에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이용해서 막 활성화되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황화합물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황화합물들이 입냄새의 이제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없애시려면 일단은 양치를 잘 하시고, 입냄새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양치만 잘하는 것 같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 심하게 진행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입냄새에 대한 또 평가나 또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